안녕하세요. 지린 녀석들의 딴지 김선생입니다. 흥미진진한 새로운 소식만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흥신소. 요즘 가장 핫한 제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갤럭시 S10이 아닐까 합니다. 하긴 벌써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 대세에 탑승해 볼까 합니다. 오늘까지 밝혀진 갤럭시 S10의 모든 것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루머라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삼성 무선 사업부와 보안 과제를 꽤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보안룸을 세팅하고 그 안에서 매년 몇 달간씩 일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절대 이 정도로 정보가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보안을 중요시하는데요. 더욱이 얼마 전에는 국내에서 갤럭시 S10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진도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이 정도 정보 유출이면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아닐까? 물론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갤럭시 S10의 모든 것 한번 보시죠. 이번 갤럭시 S10 언팩은 2월 20일 개최가 됩니다. 대부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를 통해서 언팩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MWC보다 5일 빠른 20일, 그것도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판 붙자, 이런 얘기인가요? 국내 출시 예상일은 갤럭시 S10 X를 제외하고 3월 8일 금요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경될 수 있겠죠. 갤럭시 S10 X의 경우는 5G를 탑재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3월 말, 대략 29일 정도, 아니면 더 늦어지면 4월 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간 갤럭시 S 시리즈는 보통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S10은 2배가 늘어난 4개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폴더블 폰인 갤럭시 F까지 더해지면 총 5가지 모델이 되겠네요. 그나저나 또 X는 또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1010? 예전에 그 LG 전설의 마케팅이 생각이 납니다. X 같은 디자인, X 같은 성능, 이런 거요. 유출된 디자인을 보면 인피니티 U나 인피니티 V 등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펀치홀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전면 카메라가 1개냐 2개냐에 따라서 펀치홀 디자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펀치홀 바깥쪽, 즉 이 원 둘레 쪽에 LED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출시된 갤럭시 A8s의 경우 동일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데요. 그 주변으로 LED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 카메라 구동 여부 혹은 전면 카메라가 실행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갤럭시 S10에서는 그 기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알림 정보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갤럭시 S10 라이트 5.8인치 모델을 시작으로 0.3인치씩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6.1, 6.4, 6.7 Q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갤럭시 S7 이후 싹 사라졌던 플랫형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S10 라이트 모델에만 탑재가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에징과 게르게 엣지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탑재합니다. 스냅드래곤 8150과 엑시노스 9820을 국가별로 병행해서 탑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샘모바일에서 최근 스냅드래곤 8150이 아닌 스냅드래곤 855를 채택할 것이라는 그 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갤럭시 S10 X의 경우는 5G를 최초로 탑재를 하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엑시노스 9820에 엑시노스 5100 5G 모뎀 칩셋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벤치마크도 많이 궁금하시겠죠? 측정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스냅드래곤 8150의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대략 36만 점. 애플 A12 바이오닉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스냅드래곤 8150 싱글코어는 3690점대, 멀티코어는 1400점대입니다. 애플 A12 바이오닉은 싱글코어 4700점대, 멀티코어 11100점대 정도로 서로 비교해보면 예전처럼 처참하게 발렸던 그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따라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A13이 등장한다면 엑시너스 9820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엑시너스 9820의 경우 최근 싱글코어 3200점대, 멀티코어 7900점대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의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유출된 정보를 보면 싱글코어 4400점대, 멀티코어 1400점대로 스냅드래곤 8150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초에도 엑시노스를 탑재했냐 혹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냐에 따라서 성능이랑 배터리 사용 시간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비용을 냈는데 성능이 다르고 배터리 타임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거는 삼성에서 끝까지 두 제품의 성능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메모리는 기본 6GB 이상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갤럭시 S10X의 경우는 10 그리고 12GB 메모리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역시 최대 1TB라는 놀라운 대용량 스토리지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뭔가 심심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갤럭시 S 시리즈 10주년을 기념하는 갤럭시 S10인데 고작 이 정도라 다른 놀라운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가 됩니다. 갤럭시 S10 라이트에만 후면에 있던 지문인식 센서가 측면부로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 모델은 갤럭시 제품 최초로 퀄컴의 초음파 디스플레이 내장 기술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서는 퀄컴이, 알고리즘은 슈프리마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화웨이나 오포 등 중국 제조사에서 이미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는 했는데요. 인식 방식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 방식은 이미 삼성에서도 채택하려고 했다가 인식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포기를 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화웨이나 오포 등에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내 정해진 부분에서만 지문인식이 이루어지고 인식률 역시 다소 떨어지는 그런 이전 제품들과 달리 갤럭시 S10에 탑재되는 기술은 화면이 지문 모양을 읽어내서 사용자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화면을 상하로 나눠서 하단 부분 어디든 지문을 갖다 대도 인식하는, 그리고 인식률 역시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투과성 역시 좋다고 하네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모든 층을 통과해서 인식이 되고 흙, 물, 먼지 등이 묻어도 지문을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보호필름 부착 시 인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걱정은 이 루머대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입니다. 갤럭시 S10 자체가 외장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체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서 갤럭시 버드 아니면 워치류 등등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갤럭시 S10 후면에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즉 갤럭시 S10 플러스와 갤럭시 S10 X의 경우 4000mAh 혹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장 배터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화웨이에서 먼저 탑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경우는 극악의 충전 속도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쓸모없는 기능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제품의 같은 경우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는 후문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10X 모델에만 5G가 탑재가 되는데요. 아직 통신사에서 이와 관련된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갤럭시 S10 라이트의 경우 6GB 메모리, 128GB 스토리지 같은 경우 749유로, 그리고 갤럭시 S10 6GB 메모리, 128GB 스토리지 모델의 경우 879유로, 그리고 갤럭시 S10 플러스 6GB 메모리 128GB 스토리지 모델이 977유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10X의 경우 12GB 램
그리고 1TB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1,449유로 2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과연 이게 쓸모가 있나 싶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S10 시리즈의 모든 정보를 다뤄봤습니다. 저야 뭐 리뷰를 위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차고 넘치는 스펙들이라 과연 이 제품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갤럭시 S10 출시를 앞두면서 기존 제품 갤럭시 노트 9, 갤럭시 S9 등등 이전 세대 제품들의 판매가가 인하되고 있어서 차라리 저렴한 가격에 이전 세대 제품을 구입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갤럭시 S10이 공개된 후에 선택하셔도 늦지는 않을. 그럼 다시 새로운 소식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